우리 주변에 보면요. 가끔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화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체벌하지 않고, 내가 아이한테 가르쳐야 될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잘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우리 딸들이 보이는 아주 놀라운 행동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딸아이가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나이를 먹으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보면은 어렸을 때 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두 돌이 되었는데 뭔가 자꾸 뭔가를 집어 던지고 자꾸 이렇게 흘려요.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일부러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나이대에는 배워야 할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단다 라고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것들을 반복해야 될 때예요. 하지만 부모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한테 화를 냅니다. 또 쏟았어. 아, 왜 자꾸 그래? 너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 조심성이 없어? 이렇게 화를 내거나 다그치는 말을 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우 침착하게 잠깐 멈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기다려주고. 하면 안 되겠지? 수건 가져와. 닦아봐.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침착하게 계속 알려주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아이는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무슨 무의식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 대화를 하면 일이 해결되는구나 가 무의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이 아이 무의식 속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와 말다툼이 생겼어요. 결혼을 하면 다툼이 당연히 생길 수 있죠. 말다툼을 했는데 흥분하지 않아요. 일단 얘기해봐. 내가 어쨌다고? 얘기를 들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너가 지금 화가 난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이 방향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 라고 대화를 하게 돼요. 대화를.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대화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이 구조가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받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대화의 스킬을 늘린다고 그냥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 딸 아이가 자랐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에게 끝없이 계속 훈련을 받고, 무의식 속에 이렇게 답습이 된 게 나오는 거예요. 이에 반대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어요. 우리 딸아이가 5살이에요. 근데 뭘 하다 깨트렸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야, 그거 뭐 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라고 화를 내게 되면은 이 아이의 무의식 속에는 숨겨요. 아, 잘못하면 난 이렇게 호통치게 됨을 당하고 혼나고 맞을 수도 있구나. 어떡하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더 불안해서 훨씬 더 실수를 많이 유발한다. 왜? 불안하기 때문에. 그럼 이 아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차분하게 대화를 해서 알려주는 부모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불안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안도가 높으면 행동, 언행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서 불안하면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상황을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내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우리 딸들은 불안도가 낮기 때문에 실수를 잘 안 해요. 아, 내가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데요. 돈, 다른 거 중요해요. 외모, 그래,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세상을 굉장히 잘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잘 살아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 딸들은 뭐가 높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높을까요? 우리 얼마 전부터 계속 인터넷, 유튜브, TV에서 책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자존감, 자존감이 높다. 불안도는 낮고 자존감은 굉장히 높은 아이,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자존감이 높아지냐? 자존감은요, 본인이 뭔가 삶을 살아가면서 획득했을 때도 생기지만 이 자존감을 깎는 거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이거를 굉장히 지적을 당하거나 혼나거나 화내는 반응을 봤을 때 자존감이 이렇게 깎여요. 그럼 이 자존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딸한테 뭐 누구겠어요? 엄마 아빠죠. 엄마 아빠가 화를 내거나 자꾸 잔소리를 하거나 신경질적으로 대하면은 이 아이는 자존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 나이 먹고 막 40이 다 돼가는데도 실수를 하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겠어요. 근데 이걸 차분하게 대화로 해결하고 문제를 이런 걸 답습한다면 얼마나 이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래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나는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 있어 하다 보면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져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상담할 때 부모님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우리 아이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까요? 저희가 칭찬을 많이 해줬는데도 아이의 자존감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칭찬을 백날 해봐야 어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뒤지게 혼내면은 그거 다 말짱 꽝이에요. 자존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부모의 화난 얼굴, 짜증내는 표정, 신경질적인 반응 이걸 보면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불안도가 높아지면은 실수 반복해. 또 혼날까봐 숨겨. 그럼 이 아이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을 할 수 없어. 안 할 거야. 회피할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장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죠. 하지만 나는 우리 아이는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랐더라도 우리 자녀를 두거나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수가 발생했더라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대화를 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 당황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수십 수만 번의 실수를 할 거고 이거를 극복해 내셔야 돼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해결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행동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좋은 자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자존감도 이렇게 높은 아이, 높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느낀 게 있으면은 주변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라고 하면은 많이 공유를 해서 아이한테 다그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신경질적인 반응 보이지 말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화해서 해결하는 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이도 정말 건강하게 예쁘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